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오신 써니 셰프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돌아온 써니 셰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오신 써니 셰프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셰프를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아요? 사실은 써니 셰프가 아니라 이제 예쌤으로 돌아왔어요. 어머 이렇게 네. 성을 까시게 되고. 네네네. 하지만 본명은 모르시니까. 그쵸.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예쌤으로 그 돌아왔죠.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요, 안 했죠. 왜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출연한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년? 이 정도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면 그때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커리어 챌린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되게 오래됐구나. 왜냐면 부산에 오셨어도 늘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논다고 바빠가지고. 맞아, 항상 논다고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좀 위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네, 지금도 네. 뭐 녹음을 하는 게 신기한.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오래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닉네임을 어떻게 해볼까요? 모르겠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아니면 그냥 뭐 규런으로 할까요? 이제는? 아니, 안 돼. 안 돼요?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써니 셰프로 가시죠. 네, 그냥 써니 셰프. 네네네. 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제가 다시 뭐 요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그럼요. 거니까 그냥 그러면은 스틱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매운탕 네. 끓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요. 계속 와서 밥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왔네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자기소개를 그럼 또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저는 비욘세님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써니 셰프라고 합니다. 네네네. 지금 저희 집에 오신 지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그동안 써니 셰프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제 요리를 조금 접어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애들 가르치고 할 때 네. 너무 재밌다. 네.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직접 영어 가르쳐 보니까 좀 어땠는지.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1년 반이 되게 금방 지난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리액션이 좋고 막 목소리 크고 이런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꽤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커리어였기 때문에 직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몇 번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 오퍼가 있었을 때. 그런데 왜냐면은 저는 약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직업들이 책임감이 강해야 하지만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의사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도 저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쳐본 뭐 경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혹시나 내가 아이들을 망치지 않을까. 저희는 항상 누군가를 망칠까 봐 걱정합니다. 항상.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서 몇 번을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근데 뭐 친구가 계속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계속 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막 공부하던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한테 좀 더 뭐라고 해야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영어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측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그런 점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도
원래 처음에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그렇게 많은 수업 시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건강 그렇죠. 2년 동안 이제 쉬었으니까. 건강 관리를 계속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이 맞아서 처음엔 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왜냐면 처음에는 주에 2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냐면은 저도 2년 동안 이제 쉬다가 그리고 몸이 뭐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 막 이래가지고 투병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주 2회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주 3회에 하루에 6시간이 되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 5일에 6시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뭐 나름 재미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어도 아무런 뭐 부담이나 아니면은 뭐 불만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몸 관리를 계속 하면서 지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조건이 맞아서 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만나러 갔더니 너무 과로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초등학교 이제 메인으로 하다가 이게 하다가 보니까 중학생도 가르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까지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고등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일하는 시간도 조금 많이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입시에 필요한 그 교수법이라는 건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내신도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본인이 학창 시절에도 내신 준비를 잘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의 내신을 지금 본인도 지금 가르치냐며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약간 스트레스이지 않았을까. 내가 내신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 입시에도 치열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내신을 가르치냐며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뭐 읽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 논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저도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책 읽는 기분으로 또 뭐 이런 새로운 단어 같은 것들도 저도 왜냐면 모의고사가 요즘 우리 때랑 완전 달라요. 진짜 요즘 어때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단어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를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지문 구조라든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조금 쉬웠는데 그래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저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아이들을 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성격이 막 누구를 쪼거나 이러는 성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써니 셰프님한테 애들을 쪼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물론 그러니까 쫀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쪼여본 적이 없어. 이게 쪼인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맞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애들을 쫄 수 있는지 내가 쪼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의 양이 우리 때랑은 너무 달라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뭐 만약에 뭐 교과서 이런 것만 보통 치중을 했다라면 요즘에는 교과서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부교재라고 해서 학교에서 교재 이런 거를 따로 문제집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거기다가 직전에 치른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지문의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 인문계 학교인데도 그래요? 되게 입시학원 같다. 저도 경험이 없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모의고사는 그래도 조금 아이들한테 즐겁게 막 이런저런 막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막 설명도 해주고 막 중간중간 막 이런 관련된 경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가르쳐줄 수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저는 내신 준비하면서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저도 쪼기 싫은데 아무래도 이제 또 부모님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이제 저는 괴리감과 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약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약간 나는 입시학원은 나랑
아이들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꽤 오래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들을 거의 그래도 1년 정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뭐 짧게 이렇게 수업 맡아주세요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 치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 좀 그냥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또 이제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맞았으면은 제가 그거를 맞아. 또 오래 못했을 것 같은데 저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고 막 그런 데서 오는 보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막 이거 재밌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또 그래도 성적 같은 것도 좀 오르고 이러고 나면은 그래도 오는 보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오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는 뭐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선희 셰프님 얘기하셨던 게 초등학생 애들 너무 귀엽고 네. 너무 가르칠 때 즐거운데 딱 하나 어려운 게 있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을 붙들고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맞아요.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는데. 맞아. 그래서 그래도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통하니까. 그쵸.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맞아.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렵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애들이랑 막 서로 막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니까 네, 다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냥 네.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하면서 그냥 약간 또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나쁘게 살지 않았구나. 나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되셨구나. 왜냐면 제가 뭐 한국에서 수능을 안 쳐봤다면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맞아. 사실 몰랐을 거고 맞아. 제가 뭐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었더라면 사실 뭐 진짜 셰프에서 영어 선생님이라는 거는 그것도 고등학생 영어 선생님이라는 거는 맞아, 진짜 너무 맞아. 큰 뭔가 생각지도 못한 커리어 체인지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고 왜냐면 원래라면은 그러니까 저도 가게를 이제 다시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제 또 갑자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는 이거를 못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는 뭐 오피스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안 한지 놓은 지 이제 너무 오래된 상황인데 과연 내가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특히나 한국은 이제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제약이 사실은 맞아요.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못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혼자면은 괜찮을 텐데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할 강아지도 있잖아요. 영규리가.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던 중에 어떻게 근데 영규리 때문에 알게 된 친구가 영어 선생님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 학원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여서 되게 막막하던 상황에서 되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온 게 다 되게 도움이 또 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도 풀릴 수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또 깨닫게 되는 경험이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규리가 만들어준 영어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영규리인가? 진짜 그러니까 영규리가 되게 여러모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친구들한테도 늘 말을 하지만 그냥 영규리가 여러모로 저한테 되게 좋은 여러 방법으로 도움이 많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그 써니 셰프님이 가장 많은 직업을 커리어 그쵸 해봤고 맞죠. 그리고 뭐 일했던 곳 교환학생 뭐 살았던 데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많은 국가를 그러니까 장기로 다녀본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 많은데 살아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게
항상 뭔가 어딘가에서 쟤는 요즘 뭐 하나 싶으면은 누가 자꾸 뭘 하재.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구직 활동 같은 걸 하지 않다가 이게 내가 되나? 몰라 뭐 근데 나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갔다가 또 뭔가 성과를 내서 가면 또 뭔가 이렇게 털리고 있고 그렇죠. 열심히 또 일하고 이제 있고 또 이제 그게 좀 이제 궤도에 올라오면 이제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찾고 재미없다, 맞아. 지루하다 이러면서 또 새로운 거를 찾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어떤 에피소드에서 말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테드에 제가 되게 좋아한다라는 이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멀티 포텐셜리티라고 해가지고 저 봤어요. 저 그때 보내줬었어.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냥 기회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퍼한 사람이 판단을 했겠지.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많은 거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담담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의연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최근 한 5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쵸. 본인도 안 좋았다가 네. 가족도 걱정했던 그쵸. 시기가 또 있었고 네네네. 직업도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비욘세가 지금 5주년이거든요. 네. 근데 비욘세 시작할 때쯤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달라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다라고 느끼세요? 그냥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담담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일 놀랐던 거는 이제 어머니가 되게 급속도로 아프셨다가 네네네, 다시 확 회복했을 때 네네. 심지어 저랑 저희 엄마 저희 아빠까지 맨날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은 써니네는 어떠냐 써니네 어머니 뭐 소식 들었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병원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괜찮아 뭐 방법을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담담하고 단단한 애였던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생기기는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조금 더 어렸을 때 뭐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는 진짜 많이 일일비하고 좀 감정에 이게 되게 심했다라면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면 요즘에는 진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만 40?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온 거기도 하고 만 40 생일을 좀 땡겨서 갔다 온 건데 근데 확실히 조금 많이 또 변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뭔가 예전에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불안하고 좀 이랬더라면 진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뭔가를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영규리가 있었죠. 맞아. 내 뜻대로 안 되는.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 말이 진짜 저는 너무 맞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강원님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원이랑 영규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정원이를 보면서 너무 놀래고 그 다음에 정원이랑 이제 혼세님을 보면 둘이 너무 애틋해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가 둘이서. 아니, 유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영규리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하죠.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내 새끼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약간 사랑하면서도 생각하면 진짜 약간 막 이러는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두 분을 보면은 너무 애틋하고 맨날 서로 눈 마주치고 사랑스럽고 저는 진짜 산책할 때마다 5분에 한 번씩 싸우고 막 이러는데 애를 데리고 정말 막 이러는데 너무 우리랑은 다른 관계다. 약간 강아지랑 반려견이랑 이런 관계도 가능한 거구나라는 이런 너무 약간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다 기준이 본인의 이 반려견에 사실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또 저희 둘 다 강아지를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보는 거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주보호자로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는 거기도 하고
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제 기준은 이제 영규리한테 맞춰져 있어서 당연히 모든 강아지들이 산책을 좋아하고 모든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막 미치게 만들고 약간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산책을 나갔는데 정원이는 10분 만에 집에 들어가재요. 저거 진짜 너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정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쨌든 산책이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면은 네. 난 들어간다. 비 온 다음에 바닥이 젖었다.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니다. 응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자 해서 한 바퀴를 좀 더 돌고 네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끔 언짢을 때 그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지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산책의 양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그니까요. 저는 진짜 막 하루에 10km를 걷고 막 이래서 얘가 계속 나가자고 난리를 치고 네. 막 이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잠을 잘 때도 너무 조용히 잘 자고 영규리는 진짜 온갖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엄마 확인했다가 저 확인했다가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영규리의 활동량 얘기 좋은데 저는 와서 좀 굉장히 놀랬던 게 너무 많이 활동한다.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온 얘기도 하자 했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갔다 온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막 말하면서 일하는 걸 오랫동안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하고 바로 부산으로 가기가 아쉬우니까 인천공항에서 온 김에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워낙에 바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좀 쉬어라 그러면서 가끔 뭐 정원이 저녁 산책이나 해줘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뭘 막 부산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보면은 아침에 뭐 7시 8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지하철역 3-4개는 그냥 넘고 어디를 막 갔다 왔다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왜? 강아지도 없는데 강아지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는 그냥 제가 일어나서 정원이 이제 산책 호다다닥 시키고 출근을 하면 되는데 또 써니 셰프님 생각에 얘가 피곤해 보여. 자꾸 자. 그러니까 정원이한테 어야 가자 막 산책까지 해. 근데 이제 정원이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있고 굳이 뭐 지금 가야 되는가 이런 게 있어서 저랑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애를 납치할 것처럼 하네스를 들고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침대 앞으로 이렇게 올가미처럼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잠결에 우당탕탕 하고 오면 이미 뭐 본인은 아침에 이미 만보를 찍고 돌아와서 그러면서 정원이는 왜 이렇게 금방 지치냐 이렇게 금방 집에 들어간다고 하냐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랑 맞는 보호자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약간 밖에서 걷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거의 뭐 택시 버스 이런 거 잘 안 타거든요. 계속 걸으면서 그냥 동네 막 골목골목 누비면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영규리랑 저랑 잘 맞지. 잘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훈세님도 워낙 바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랑 이렇게 맞췄을 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뻗고 집 잘 찾아간다. 자기 집 찾아서 잘 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 이런 보호자분들이나 이제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뭐 해방촌에 있다가 이태원 뭐 삼각지 이렇게까지 갔다 와서 다시 아침에 그렇게 애를 데리고 나갈 것 같으면은 그냥 정원이를 데리고 나가지 그랬냐라고 했는데 정원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라고 해서 맞는 말이야. 정원이는 10kg는 안 돼. 하루에 10kg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지금. 저번에 왔을 때는 입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 와가지고 저도 거의 서울에 지금 1년 반인가 거의 2년 만에 왔거든요. 일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엑스트라 시간이 있으면 영규리랑 보내는데 좀 이렇게 올인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또 서울이 은근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치. 한번 가려면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보니까 또 이게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때랑은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그러고 재밌어요. 맞아요. 일단 이번에 오랜만에 네.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오랜만에 가셨는데 그전에는 언제 가셨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고. 그전에는 2015년에 마지막에 이제 갔다 온 거는 2015년인데 딱 10년 전에. 네, 근데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샌프란에서 1년 정도 살았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인턴 하면서 회사 생활 하고 그때 DP를 만나고 네, 그때 DP랑 저랑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1년 한 10월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못 가고 또 막 일한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2015년에 이제 한 번 더 2012년에 친구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또 갔다가 또 2015년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10년 동안 못 가고 있다가 왜냐면 저도 5년은 호주에서 있었고 그치. 5년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빴으니까 가고 싶어도 이렇게 가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1년 동안 샌프란에서 너무 즐거운 생활을 했었고 항상 뭐 호주에서 시간을 좀 더 오래 보내기는 했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샌프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이번에 갔다 온 계기는 TMI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그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네. 가장 친했던 친구. 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거기에 있을 때 항상 저희는 뭐 이런 4th of July 독립기념일 네. 뭐 거기에선 가장 큰 이제 홀리데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터라든지 부활절 뭐 네,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큰 이런 그런 홀리데이가 있으면 저는 사실 가족이 없으니까 네, 사실 늘 혼자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도시에서 친구들 같은 뭐 유학생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이 그러니까 샌프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면 있는 그 나파밸리 네. 와인 산지로 되게 유명하죠. 세상에. 거기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언제였는지 아마 4th of July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홀리데이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친해져가지고 저한테 우리 집에 그럼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한번 이제 그 친구네 집에 이렇게 가서 홀리데이를 보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머님이랑 네. 저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든 가면 참 어머님이랑 잘 지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돕고 또 어머님이 나파에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리사세요. 와. 네, 그래서 어머님도 요리사시고 아버님도 요리사시고 이런 집에서 자란 친구인 거예요. 집안에서 자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가면 항상 그 집에는 이제 사람이 북적북적하잖아요. 요리사시고 또 막 어머님이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얼마나 또 손이 크시겠는가. 네, 막 그러시니까 또 케이터링 하시는 그치, 요리사다 그치. 보니까 네. 또 손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항상 음식이랑 막 와인이 넘쳐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저는 이제 항상 도우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옛날부터 그러니까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니를 돕고 엄마를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는 제 그냥 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그 집에서 한 3-4번 정도 이제 그런 큼지막한 이런 명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네. 그래서 명절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항상 샌프란에 이제 놀러를 가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한 1-2주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으로 내려와서 뭐 한 1-2주를 보내고 한국에 오고 친척집이네. 네,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스터디 어브로드 교환학생 한다고 스페인에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네. 한 1년 정도 있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친구도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 친구도 저는 안 본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거의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고 엄마도 2015년에 샌프란 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고 이랬는데 제가 요즘 약간 되게 또 삶에 약간 이
갈림길 같은 거에 이렇게 서 있었었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티칭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저랑 잘 맞고 이러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입시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약간 아 이게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옛날보다는 체력이 좀 좋아져가지고 다행히 그러니까 영귤이랑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그 연귤 트레이닝. 네네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체력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요리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랑, 아니면은 아예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여러저런 이런 갈림길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신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을 때 이상하게 막 TV나 제가 읽는 뭐 책이나 막 이런 거에서 샘플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콘텐츠 운 진짜 믿거든요. 저도 사인 완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40 생일이 다가오기도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샘플원에 가야겠다. 안 갔다 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분명히 그냥 뭔가 샘플원이 나한테 답을 줄 거야 라는 약간 그런 마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샘플원을 갔다 오자 네. 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분명히 일주일 전에 이렇게 비행기표를 봤을 때에는 샘플원 가는 비행기가 막 130, 140. 근데 요즘 진짜 미국 다 그래요.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 그냥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인천에서 샘플원 가는 비행기가 65만 원이 미쳤다. 네. 그거는 진짜 10년 전 가격이에요. 10년 전에도 대한항공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갔다 오라는 하늘의 계시다. 가격이 계시다. 유니버스다. 가격이 계시야. 온 세상이 나를 돕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사실 환율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면은 같이 그러니까 지낼 곳은 있으니까 숙박비는 안 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줄이면 어쨌든 엄마 집에서는 엄마한테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면 되고 샘플원에서는 뭐 친구 집에서 자면서 먹는 거야 제가 그냥 뭐 아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비행기표를 지르고 그러고 이제 학원에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갔다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바르셀로나에 살던 친구도 같이 오게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조금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어쨌든 엄마가 거기에 계시는 분이고. 이제 샘플한 엄마. 네, 저기요. 엄마, 네. 저기요. 샘플한 엄마한테 하도 엄마 막 이러니까. 마미로 합시다. 네, 구분할 수 있도록 마미로 해주세요. 마미는 당연히 너무 너 언제든지 와도 되고 너가 있을 만큼 있다가 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그냥 친구가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거잖아요. 학교 방학 홀리데이 시즌이니까 혹시 나 지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지금 샘플원에 가려고 생각 중인데 너도 혹시 만약에 미국에 올 계획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미쳤다. 집에 캘리포니아에 간다라고. 네네네네.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이 기회 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친구나 엄마를 보려면 2곳을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게 진짜 완전 진짜 온 지구가 저한테 이제 가라. 네. 일타양 쌍피잖아요. 그쵸 등을 떠미는. 네,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내가 또 사실 한국에 있다가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가서 있는다라는 게 또 좀 힘든 여건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안 가면 난 진짜 둘 다 못 보겠다. 또 이게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완전 거니까. 다르지.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갔다 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오래 갔다 왔죠.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친구 중에 프랑스에서 사는 올리비아라는 친구 있잖아요. 저도 원래 올리비아가 오면은 친정 온다고 이제 도쿄에 오면 그때마다 올리비아를 보러 가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쿄까지 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써니 셰프가 나도 그 친구가 바르셀로나에서 온다 그래서 샘플원에 가서 그건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야 나는 2시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바르셀로나에서 샌프란으로 온다고 해서 샌프란으로 가는 그건 좀 다르지라고 얘기했던. 바르셀로나로 가다 샌프란으로 가다 둘 다 12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 어머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네, 그렇죠. 제가 호주에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제가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2015년에 마지막에 이제 샌프란에 갔을 때 네. 그때는 친구가는 바르셀로나에 있고 저는 네. 이제 엄마랑만 일주일인가 하여간 뭐 한 10일인가 2주인가 이렇게를 엄마네 집에서 저랑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보냈었는데 나파밸리에 그 CIA라고 네.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 학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막 유명하신 분들 다 막 CIA 나오고 막 이러시는데 거기에 이제 근데 또 엄마가 CIA를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그 듣고 계시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CIA 어머니가 CIA야? 아버지는 FBI인가? 이거 뭐 정보 막 이게 아니라 라고 네, 생각했어. 그냥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줄여서 CI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엄마가 그 CIA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할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막 이러던 때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이제 봐오셨고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늘 가면 제가 한국 요리 막 해주고 엄마한테 밥 해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그거를 요리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본인이 이제 CIA의 그 막 교수 같은 걸로 일하시는 분들을 아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투어를 시켜줬었어요. 와 대박이다. 학교? 네, 학교. 와 진짜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키친이랑 막 이런 것도 다 막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되게 미국적이다. 네. 내가 누구 아는데 뭐 네. 소개해주고 막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네, 그래가지고 되게 저한테 어쨌든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너무 사랑하는 저의 아메리칸 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CIA 출신으로서 네. 너도 요원이 되라. 네, 맞아요. 너도 요원이 되라. 요원이 돼서 요원이 되라. 요리원이 되라. 네, 요리원이 되어라. 맞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네. 요리 학교를 가야겠다 네, 이제 네, 결심하게 네. 해주신. 네, 거기에서 그때가 이제 딱 제가 어떤 때였냐면 까리뇨 그만두고 상수동에서 그러고, 네. 오픈했던 와인바. 네네네네. 네. 까리뇨 그만두고 제가 태국 갔다가 네. 한 달 갔다가 호주 한 달 갔다가 그러고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통장에 잔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다 털고 그냥 네. 마음 편히 제로로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샌프란까지 갔다 오자라고 해가지고 샌프란에 또 이제 한 달 정도 네. 갔다 온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셰프님은 기본적으로 늘 그 잔고에 뭐가 남는 게 늘 네, 걱정인, 싫어요. 늘 노심초사. 싫어요. 이게 또 돈이 남을세라. 쌓일까봐. 돈이 쌓일세라 걱정이죠. 싫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하실 때도 네. 내가 좀 이제 몸이 안 좋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져 가면서 지금쯤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하던 네. 차에 누가 영어 선생님 해보지 않을래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네.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통장에 잔고가 있다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에 싹 털고 네, 또 또 다시 털고 돌아오시죠. 이제 다시 제로로 시작하자. 늘 걱정이 많으세요. 항상.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갔다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는 네. 좀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우선 그 나파밸리에서 네.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샌프란으로 내려와서 네. 그냥 샌프란은 저는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가는 곳이라서 뭐 그런 뭐 관광지 같은 데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는 못 가는데 그냥 뭐 옛날에 제가 거기에서 일할 때 네. 가던 이런 장소들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밥 먹던 곳이라든지 점심 먹던 곳이라든지 제가 커피 마시던 곳이라든지 제가 뭐 장 보던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 동네들 제가 네. 살던 동네들 이런데 뭐 돌아다니면서 근데 조금 슬픈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가던 데들 중에서 없어진 곳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느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코로나 그래도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은 진짜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막 실리콘밸리 막 이런 것들이 막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막
심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도시가 가장 번성했을 때 약간 이런 때여가지고 항상 사람도 많고 항상 막 그 여행객들도 많고 이래서 도시가 진짜 막 늘 바쁘고 북적북적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 샌프란에 가자마자 이렇게 느낀 게 조금 슬픈 게 뭐였냐면 도시가 너무 빈. 사람이 없다. 네, 사람이 없고 막 이런 그런 소매점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너무 이제 리즈 이 사인이 붙어 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임대 사인 붙어 있고 그러고 그냥 제가 갔었던 데들이 막 없어진 곳들도 너무 많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보냈냐 하시면 일주일은 이제 나파밸리에 있으면서 가족들이랑 많은 거는 안 했는데 그러고 그냥 가고 싶었던 와이너리 이런 데들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와인 테이스팅 하고 엄마 또 밥 해주고 또 엄마가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막 초대를 하시면 네. 다 같이 막 밥해 먹고 그러고 친구 왔을 때 친구 가족이랑 또 이제 남편이랑은 원래 봤었지만 옛날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아이들은 처음 봤거든요. 신기하지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되게 막 시간 많이 보내고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10년 만에 갑자기 아이가 뿅 하고 뿅 하고 심주처럼 심주처럼 애가 둘이 컸네 생겼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친구가 2012년에 결혼할 때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친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배첼로렛 파티를 한 그 와이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되게 결혼 전에 하는 파티 처녀 파티라고 파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 와이너리가 있었는데 그땐 진짜 조그만하고 막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막 이런 와이너리였는데 이제는 완전 잘 돼가지고 이름도 좀 이렇게 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와인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갔거든요. 네. 13년 만에. 네. 그래가지고 왜 여기에 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13년 전에 내 친구 그 처녀 파티 때문에 여기 왔었는데 나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13년 만에 여기 처음 온 거야. 다시 온 거야. 막 이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서사들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막 환대해 주시면서 와 더 챙겨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샌프란에서는 일주일 동안 근데 별로 뭐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네. 그냥 먹고 싶었던 거 먹고 10년이 되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진짜 한국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막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샌프란은 그렇게 막 바뀐 거는 없어요. 막 도시의 막 이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우선은 그냥 저는 샌프란에 가고 싶었던 게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를?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뭔가 여기가 이제 나한테 답을 줄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뭐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한 10년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줄 거야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5년 동안 호주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기 무서웠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늘 약간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그때 그러니까 샌프란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도 마지막에 이제 제 보스가 저한테 남고 싶냐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냐면 남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뭐 스폰서십 뭐 이런 해주고 거를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랬을 때 그냥 누구 하나는 그래도 부모님 곁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도 사실은 제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아쉬움이 들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CIA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CIA는 학비도 너무 비싸고 막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거주하기도 비싸고 그래서 호주로 간 거였었는데 이제 제가 샌프란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호주랑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호주 생활이 그렇게 막
늘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랬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황도 너무 달랐었고. 샌프란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그 오피스 잡을 했지만 네. 호주에서는 이제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요리는 사실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잖아요. 맞아. 힘들지. 그러니까, 겪는 것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주에서 막 학교 다니면서 막 투쓰리잡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그냥 좀 극한적인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늘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CIA를 갔었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냥 CIA를 갔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쯤 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그때 샌프란에서 우리 보스의 그 오퍼를 받아들였다면 내 인생은 지금쯤 진짜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후회나 아니면 아쉬움 같은 것들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10년 동안 담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가 갔을 때 그게 사실로 느껴지면 느껴지면 얼마나 여기가 내 집 같구만. 여기가 내 나라 같고. 내 나라고 내가 그때 진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너무 지금으로서는 답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제가 샌프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옛날에 일했었던 그 빌딩에 이렇게 제일 먼저 갔거든요. 거기가 60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인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이 케이블카 샌프란은 케이블카가 알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예쁘고. 근데 케이블카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고 그 언덕길이어가지고 이렇게 샌프란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약간 봤을 사진일 것 같은데 이 언덕길에서 이렇게 케이블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계탑 같은 게 있는 빌딩이 보이는 샌프란 막 포스트카드 이런 거에서 보면은 그래도 마그넷이나 되게 자석 이런 그런 데 데 있는. 보면 사진으로 꽤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딱 가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그 뷰를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뭐 겪기도 전에 다른 친구들 만나기도 전에 그냥 첫날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지금 내 한국에서의 삶이 되게 행복하구나. 이거를 그 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인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억울한 점이 조금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픈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저는 당연히 내 인생을 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요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요리를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이제 막 못하게 됐고 몸을 쓰는 직업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힘들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쉬움이나 막 후회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뭐 나파에서 보낼 때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대로 여전히 똑같이 대해주고 너무 반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나 그냥 내가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약간 되게 부정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좀 후회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진짜 너무 약간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중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라고들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20대 중반부터 계속 뭔가 느꼈었던.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뭐 요리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됐어도 또 이렇게 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되게 잘 해냈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도 잘 해냈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거를 다 겪고 난 뒤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잘 해낼 수 있었지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이라도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지금의 내 삶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이제 들더라고요. 케이블카 그 지상철이잖아요. 약간 모노레일 같이도 생긴 그런 이렇게 바닥에 꾸불꾸불 이렇게 가는 그 엽서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다큐3일에서 어떤 직장인분이 얘기한 게 되게 명언처럼 남아있는데 그때그때 닥친 거를 앞만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꾸불꾸불한 기찻길이더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거기를 가봤으니까 그때 샌프란시스코 놀러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샌프란시스코를 놀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써니 셰프 때문이고 왜냐면 저는 뭐 미국에 사실 크게 이렇게 네. 막 환상이나 이런 게 없었어서 저도 시카고 근처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갔다가 뉴욕도 사실 옛날 전 애인 때문에 갔었던 거고 그러다가 한 군데 정도를 더 간다면은 어디를 갈까 했을 때 이제 샌프란을 가봐라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써니 셰프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는 거 보면서도 그때도 써니 셰프가 여기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바이라이트에서 아이스크림 사서 돌로레스 파크 가가지고 먹고 해라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만 쭉 하다 왔어서 그 저한테는 약간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말로만 듣던 뭔가 써니 셰프의 20대를 구경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태국 요리집이었나 쌀국수집을 가라 그래서 그때도 거기 갔었고 뭐 지금은 뭐 한국에서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지만 블루보틀 커피나 이런 것도 그쵸. 거기 지점 가지 말고 뭐 여기 지점을 가봐라 해서 갔었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냥 아 얘는 이때 이렇게 살았겠구나 얘는 이때 이런 게 되게 재밌었겠구나 얘가 왜 그렇게 여기를 좀 좋아했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방금 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뭔가 되게 친구로서 뭉클하기도 하고 뭔지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전 사실 약간 일본에 교환학생 갔었을 때 빼고는 제가 어디에서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 1년씩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교환학생으로만 간 거니까 되게 긴 썸머스쿨 같은 건데 긴 방학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 느낌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살다가 거기를 그리워하고 막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 그냥 그리워하는 게 뭐 그립자고 따지면 저도 그때에 그게 그립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서 내가 정착해서 뭔가를 이뤄야 된다거나 내가 여기에서 살까 아니면 한국에서 살까를 정말 그거를 딱 중간에 놓고 50대 50으로 고민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떨 땐 내가 선택해서 오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나는 여기에 더 있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귀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써니 셰프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절반은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절반은 좀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정착하려고 했으면 선택할 수 있었던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거기에서 이룬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되게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호주에 갔다가 와서 첫 번째 호주 갔다 왔을 때 다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만 좀 해라. 맞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그리고 너가 기억 안 나면 내가 얘기해줄게. 너가 그때 한국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나한테 질질 울면서 말했더니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막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에 갈 때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내가 지금 들으면서 나 혼자 생각한 건데 뭔가 여기가 내가 살 수도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인지를 좀 구분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게 왜냐면 10년 만에 왔는데 너무 진짜 어제 본 것처럼 다들 막 반겨주고 이러니까 진짜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긴 이제 나는 한국에서의 내 삶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내가 여기에서 살 건가 안 살 건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언제든 한국에서 뭐 삶이 지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이렇게 뭐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나 막 이랬을 때 언제든지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나가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을 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 약간 이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만약에 샌프란을 갔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여기에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CIA에 갔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저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40의 내 인생이 되게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근 10년간의 이 일들이 다 너무 부정당하는 내 삶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도 하고 그러고 그냥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지? 제가 왜냐면 철 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5년
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다른 곳에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막 이랬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근 10년간의 이 나의 경험이 다 나한테는 조금조그만하게 어떻게라도 내가 이때 이 경험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런 순간들이 되게 짜잘하게 많았어요. 그럼. 네. 심지어 영어 선생을 제가 안 했다면 영어 선생님을 안 하고 애들을 안 가르쳤으면은 5년 동안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할 막 때도 대화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랑 지내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랩을 영화에서 하잖아요. 이놈들 보는 거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되게 막 무섭고 막 이러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막 렌트카 이런 것도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고 왜냐면 그전에는 너무 막 무서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거기까지 갈 방법 나파까지 갈 방법이 없으니까 렌트카 해야지 이러면서 또 운전하고 있고 막 그런 조그만한 순간들이 되게 그래 내가 10년 동안 해온 것들이 다 지금 되게 나한테 도움이 돼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내 10년의 이 시간이 진짜 부정당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준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 입장에서는 10년의 삶이 부정당할 일이 없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년 동안의 삶이 부정당할까봐 걱정이 됐던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10년을 부정할까봐 걱정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네. 아무도 그걸 부정할 사람 없지만 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온 10년간의 세월을 나 스스로가 샌프란에 돌아오는 순간 이 도시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어떡하지? 네. 역시 여기에 있었어야 된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번에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 그런 뭐 영어에 대한 것도 네. 그래서 덕분에 영어를 안 놓을 수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저는 올리비아 애들을 만날 때 얘네가 태어날 때 막 2살, 4살 되게 자주 봤어요. 네. 왜냐면 친정 때문에 일본을 자주 오니까 그래서 되게 자주 봐서 얘네들도 다 알고 이러는데 갑자기 뿅 하고 어떤 어린이들이 나타났을 때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나이 또래 애들 그렇게 다양한 애들을 많이 맞아요. 만나보겠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사실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어떤 갈리는 갈림길 같은 게 한 막 5년 10년 만에 만났는데 얘는 유자녀 기혼자로서의 어떤 삶을 되게 많이 겪고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끼리 많이 만나고 근데 나는 또 여기서 그냥 비혼자로서 여기서는 그냥 나는 또 비혼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내가 지금 그런 10년 만에 친구가 만나는데 얘는 결혼했고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바로 뭔가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언니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써니 셰프님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쵸. 주변에 그런 샘플을 볼 일은 어떻게 없죠. 보면은 그 초등학생 네. 애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밖에 맞아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거를 했으니까 뭔가 경험이 달랐을 거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조금조그만한 이런 경험들이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나랑 되게 뜬금없는 경험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다 제가 하는 행동들에 이렇게 다 도움이 되어주고 맞아. 다 되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커리어 체인지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컨세님은 작가로서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해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쌓아온 이런 것들이 되게 있으시잖아요. 명성이나 그러니까 이런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게 저한테는 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연결이를 안 키웠으면 저는 아이들을 못 맞아. 가르쳤었을 양육자의 거라고 입장이라는 게 늘 말을 해요. 다 사람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연결이를 키우면서 특히나 연결이는 아시다시피 똑똑하고 에너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강아지들보다 좀 더 손이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사실 고생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얘기하는 거를 아마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뭐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촬영한다고 갔을 때 흥이 아버지 네. 흥부님이 연기를 이렇게 보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연기를 내내 이렇게 보다가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얘는 지금 머리 굴리는 게 눈에 보인다. 네. 되게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 맞아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연규리가 기준이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아시다시피 엄마도 뭐 다치신 적도 약간 맞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세고 막 반응 같은 것들이 워낙 빠르다가 보니까 이 동체 시력 같은 것들도 워낙 이거 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인내심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연규리가 없었으면은 제가 인내심 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내가 지금 우리 집 막내인데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지금 하고 공주인데. 사는데 왜냐면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치. 안 맞을 수 있지. 그래서 그런데 연규리 덕분에 연규리를 키우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진짜 상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예전에는 그런 경험 나의 이런 경험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 같은 것들을 진짜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제 몸소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다 진짜 내 인생의 순간들에서 다 도움이 되줬구나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이제 겪어보고 옛날보다는 경험치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러고 나니까 좀 뭔가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 점이 저한테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진짜 많은 도움이 되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휴 너무 다행이네. 또 아시잖아요. 또 눌러앉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또 시작이다. 항상 가장 걱정하시잖아요. 너 나중에 내가 너를 머리를 박박 밀어서 지하실에 가두지 않은 걸로 날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가면 또 울면서 전화 오고. 그러고 그냥 또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당시랑 지금이랑 되게 그냥 보는 눈이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가고 이러는 것들은 진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씬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 뭐 살던 곳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보면 그게 옛날이랑 되게 또 다른 이런 뷰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호주에서도 그거를 느꼈었고 그러니까 저번에 갔었을 때 그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이번에 샌프란에 가서도 그거를 되게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이제 나의 한국의 삶에서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왜냐면 제가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맨날 딴 데 나가서 살아야 되나? 딴 데 어디 갈 데 없나? 늘 이렇게 찾으면서 살았었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그거를 정말 느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네,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되게 여러 번 우리끼리도 얘기했는데 늘 샌프란시스코를 그런 마미아의 추억이 없는 사람한테도 미국의 여러 가지 도시 중에 뭐 한 군데를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야 되냐 했을 때도 저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샌프란시스코 가보라고 했잖아요. 청취자분들한테도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갈 건데 여기 했는데 혹시 한 군데 정도 더 간다면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 샌프란을 추천할 텐데 왜 그렇게 샌프란이 다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샌프란은 되게 다양성이 너무 존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샌프란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냥 약간 이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놀랬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강아지를 이제 키우게 되니까 강아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 옛날에 왜 밈 같은 걸로 많이 뜨잖아요. 뉴욕 지하철은 강아지들이 늘 이 가방에 타고 말도 안 되는 이케아 가방에 이케아 가방 막 이런 거 막 이걸 가방이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샌프란은요 그냥 버스나 이런데 강아지가 그냥 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샌프란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히피 이런 문화가 뭐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게이 캐피탈. 그쵸.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샌프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타운이 아마 가장 큰
도시라고 알고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문화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이니까 왜 그래도 멕시코 쪽이랑 이렇게 가깝다가 보니까 멕시칸계 뭐 이런 이민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되게 뉴욕 가보셨잖아요. 네. 근데 뉴욕은 항상 뭐든지 막 바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샌프란 사람들은 좀 되게 여유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노숙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실 도시가 막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바라시고 가시면은 사실은 조금 실망하시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선 그런 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보시면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선은 여행자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샌프란은 도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대중교통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어서도 사실은 그렇게 걸어 다녀도 그렇게 막 힘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고 녹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잘 돼 있고 그래서 막 골든게이트 파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공원이 엄청 크거든요. 약간 센트럴 파크 같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되게 사람들이 다양해요. 네, 다양하고 그냥 저는 그게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또 하필이면 제가 일했던 곳이 약간 그런 문화 교환 이런 거 하는 회사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이링구얼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외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살다 와본 이런 분들이셨고 뭐 한국은 뭐 어떻고 뭐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되게 그냥 사람들이 좀 편견이 없다라고 느낀 게 누가 봐도 관광객인 사람한테 그냥 그 나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말을 막 걸어. 굉장히 약간 스몰 토크 싫어하시는 분들은 곤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어를 못하면은 어떡해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편견이 없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되게 출퇴근 시간이라서 버스에 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 유모차를 유아차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타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막 버스 기사 아저씨가 웃으면서 막 사람들이랑 막 농담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뒤로 가라 막 이러고 막 이런 그냥 그런 씬들이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광객 입장에서 갔었잖아요. 저는 그 전에 갔던 데가 이제 뉴욕 갔었고 시카고 갔었고 덴버 가봤고 그다음에 샌프란 갔는데 뭐 크게 구분하자면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사람들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뭐 다양하지 않은 데가 미국에 있나 뉴욕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이민자도 많고 맞아요. 뭐 퀴어도 많고 여러 가지 직업을 꿈꾸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뉴욕 갔을 때도 느꼈고 작년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가치관에 기반한 저만의 생각이지만 뉴욕을 갔을 때는 약간 내가 관광객인 게 되게 티가 나는데 당연히 티가 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성가셔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지금 너무 목표가 있고 나 지금 너무 꿈이 있고 나 지금 사는 것도 월세 너무 비싸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는데 또 저기 관광객 애가 와가지고 뭐 내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뭐 메뉴를 어떻게 뭐 골라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느낌을 좀 느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 역삼역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빌딩숲에서 일할 때라 그때랑 똑같은 느낌을 뉴욕 또 시티에 있었어가지고 또 느꼈고 그 당시에 제 이제 애인이 자기는 또 여기 학교를 나와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그런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이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랑 모든 게 너무 이제 겹쳐져서
너무 그 경쟁과 막 목표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국 시골에 있던 애가 뉴욕에 와가지고 막 빌딩 숲에 이런 거만 봐도 너무 별천지 네, 같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에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 갔을 때 여기에서라면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나는 여기에서 진짜 내 청춘을 한번 불살라서 뭔가를 이룰 거야라는 에너지가 네. 나는 이제 힘들더라고. 맞아. 제가 진짜 그때 내가 약간 이게 조금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느낌인가라고 느꼈던 게 그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사람들의 확신에 찬 표정이랑 네. 그리고 나는 어떤 단기간 안에 5년이든 10년 안에 내가 여기서 뭐를 해내야 돼 라는 그 바이브가 네.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근데 조금 나는 버겁다. 왜냐면 네.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수도권에서 너무 20대 이후를 다 보냈다 네. 보니까 그게 너무 뭔지 알고 또 서울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드림시티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해방촌에 살면 이제 외국인한테도 서울이 그런 도시거든요. 그쵸.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너무 꿈이 가득한 게 마냥 아름다운 것보다 너무 그 이면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럴 때도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또 고생할까. 쟤 언제 뜨냐.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진짜 보는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관점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다들 너무 자기의 꿈이 있고 막 이루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이 오거나 이런 이방인이 왔을 때 저만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뭐 싫어할 것도 아니지만 굳이 그러니까 이 풍경 속에 난 정말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샌프란에 갔는데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공항에서 가가지고 제일 좋았던 거는 대중교통을 타는 게 되게 편하다. 맞아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데가 대부분은 있는데 LA나 이런 데들은 진짜 차가 없으면 맞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버가 없으면 갈 수 없고 이런 데가 많은데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이 많고 도시가 작아서 좋았는데 저는 또 프라이드먼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하철역에 열차가 들어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금주의 프라이드 행사 이거를 도시에서 시에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부심 뭐 다 레인보우 있고 이러니까 내가 퀴어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도시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져. 그쵸, 우리는 이런 맞아요. 데야.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거기서도 그랬고 그 알려준 바이라이트에서 뭐 소금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야지 해서 줄을 섰는데 누가 봐도 제가 너무 관광객 같았던 거예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이러니까 앞뒤에서 메뉴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너 여기에서 이거 뭐 몇 가지만 먹을 거니 막 앞뒤 아저씨들이 그래서 알겠다 그럼 저는 그러면은 무슨 뭐 솔트 캐러멜 좋아하지도 않아요. 솔트 캐러멜 근데 너무 기대를 여기서 그걸 꼭 먹어야 돼 하니까 그거랑 뭐랑 해가지고 컵에 담아서 이제 써니 셰프가 알려준 대로 돌로 스파클 하는데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인사하고 막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니?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날씨가 정말 좋다. 그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거기가 또 이제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럼요.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도시 자체가 프라이드먼스에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퀴어 당사자들만 반가울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 맞아요. 이런 데라면은 누구든지 환영받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뭐 공원 갈 때 막 인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막 지나가는데 뭐가 막 예쁘면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사실 저는 옷을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뭘 입고 다녔는지를 알 그게 아닌데 뭐 너 운동화가 되게 예쁘다. 근데 그때 제가 어디서 산 그 스니커 무슨 약간 파스텔톤 스니커를 신고 있었는데 너 정말 신발이 예쁘다 막 누운 채로 나를 쳐다보면서 너 정말 신발이 예쁘다 모두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제가 또 의외로 스몰 토크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 이 도시는 되게 나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랑 관광객이니까 성가셔라고 생각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서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관광객 되게 많네. 뭐 누구 외국인 너무 많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보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게 제가 느끼기로는 저의 경험의 한정에서는 관광객으로 안 보는 것도 고맙지만 네. 어떤 곳에서는 관광객으로 보는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야 너 여기도 가봤냐 네. 이거 시켜라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전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얘기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 저는 중국을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중국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나 사실 중국인 혐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중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의 매력을 알기 제일 좋은 거는 그 마트에 가서 무슨 그 마라 소스인가? 그 되게 요리에 많이 쓰는 소스를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온대. 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사가면 안 된다. 해서 맛이 다 없다, 와가지고 해서 정도는 가져가야지. 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게 중국인의 어떤 매력적인 면을 얘기하는 되게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우리 문화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먹으려고 하거나 할 때 제일 좋은 걸 좀 오퍼해주고 싶어하고 제일 좋은 거를 소개해주고 싶어하고 오지랖이 일단 넓고 근데 그게 마트에서 그걸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한번 SNS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다른 톤으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샌프란은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맞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 진짜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나 너무 휴가 시간이 너무 사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도 가고 싶을 거고 막 이러는데 왜 항상 샌프란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랬을 때 결국 거기를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도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맞아.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진짜 많이 느꼈죠. 맞아. 그래서 저도 맨날 갔던 도시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해서 그래서 저는 또 샌프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왜 막 너무 좋으면서도 그 사실 미국 사람들 대가족 바이브에 맞추는 게 쉽진 않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껏 털린 상태로 왔길래 좀 이렇게 쉬다가 가라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어떤 과로 10km를 계속 걸으며 늘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쳐서 거의 뭐 맨날 너무 늦게 들어오지만 특히 어제 너무 누워 있는데 막 이러고 누워 있길래 왜 뭐 무슨 일 있었냐 아픈 줄 알고 그랬더니 뭐 괜찮아 그랬더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라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많이 걸었을 때 그냥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라고 얘기해서 이런 게 저는 약간 연규리랑 잘 맞지 않나. 맞아요. 진짜. 결국은 그 발산해야 되는 절대량의 에너지가 있으시고. 있어서.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연규리랑 3년을 이제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진짜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약간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뭐 체력의 그래도 한 60%? 이 정도 왜냐면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늘 힘든 길을 가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제일 불편한 데서 자요. 저희 집 소파가 너무 하드 소파 제가 100번 물어보고 너 여기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항상 여기에 누워있고 그리고 집에 너무 오면 잘 자요. 저희 집보다 더 잘 자요. 너무 잘 자. 제 침대보다 더 잘 자요. 진짜. 그리고 저는 막 모니터링 한다고 늘 TV에서 뭐 보고 있고 이런데도 너무너무 잘 자고. 저 집에서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편하게 지금 잘 자고 있고 어쨌든 집에서는 제가 누워있잖아요. 누가 와서 괴롭히겠습니까? 영규리가 와서 누워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빡빡 긁거나 아니면 문이 열려져 있으면은 침대 위로 올라와서 깨우거나 정원이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얌전히 자기 자리에서 얌전히 잘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오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오면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녁에 산책 부탁하고 이런 거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기가 막 오늘 이미 아침에 만보를 채웠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도 너무 몸져 누워 있길래 뭐 괜찮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완전 괜찮다. 그래서 막 졸면서 막 아니야 너무 걸어서 그래라고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뭐 아픈 건 아니지 아픈 건 아니야 그러길래 그래 하면서 주방에 가가지고 그냥 물 한잔 하려고 갔더니 그 번데기 통조림이 맞아요. 있어서 이건 뭐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근데 써니야 번데기는 왜 샀어? 그랬더니 세일을 해서 해먹으려고. 아니 약간 이게 친정 엄마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왔잖아요. 또 이제 1인 가구의 삶이 사실 얼마나 또 이제 고생인지 저도 아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도 바쁘신데 강아지까지 케어해야 되지 막 이러면은 이게 진짜 저야 다행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오랫동안 여행도 하고 막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면 이제 영길이한테 머리채를 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온 동안에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고 밥이라도 한 끼 밥이 나와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재택을 하는데 밥이 나와 옆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싶고 또 막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는 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일도 안 하고 너무 그냥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쉬지는 않지만은 10km씩 걷고 있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 목적 없이 와 있는 사람이니까 할 일 없이 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친구 일 편하게 할 수 있게 강아지도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좀 먹여주고 왜냐면 혼자 있으면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밖에서 뭐 먹을 일도 많고 이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요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거의 이번에도 또 와서 냉장고를 털고 그러고 가고 있죠. 그리고 번데기도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만약에 상태가 좋았으면 안주로 만들어주려고 한판 했다. 한판 했어. 그리고 이제 너무 빵 터졌던 게 저한테는 집에 있는 막 그런 제철 채소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뭐 버린다고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컵라면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나 요리해주고 지는 집에 있으면서 강아지 산책 시켜주고 피곤하니까 컵라면을 먹었더라고. 원래 요리사들이 그래요. 원래 자기는 맨날 막 이상한 음식 먹으면서 이제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고 주변에 사람들은 그때 우리 그거 봤잖아요. 그 더 베어? 그거 봤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계속 PTSD 온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 거기서 똑같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손님들 음식 주려면은 엄청 막 그러면서 밤새서 막 이러면서 자기는 집에 가가지고 막 시리얼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의 요리사들의 마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그 슈퍼를 갔는데 번데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슈퍼를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인이다. 이것도 사인이다. 번데기를 만들라는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홀랑 두 통 이렇게 두 캔 집어왔죠. 맞아요. 그래서 세일을 해서라고 하고 이제 또 소파에서 사망하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은 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노량진에서 그러면은 뭐 회라도 떠다 먹을까 해서 그래서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또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아주 옛날에 그 현대화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만 저는 가보고 그 뒤에는 안 가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와 진짜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자갈치 시장에 있는 짬바가 있죠. 광안리 사람처럼 오자마자 되게 작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작네 아기자기하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너무 미국 음식만 먹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컵라면 막 이런 것들이. 저 원래 진짜 어렸을 때 라면 안 좋아했었거든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커서도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와가지고 막 삼각김밥 먹고 있지, 컵라면 먹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게 약간 요즘 미국 물가가 근데 진짜 비싸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 환율도 비싼데 쌀국수
쌀국수 가서 이제 거기는 텍스에다가 팁도 붙고 막 이러니까 거의 가격에 20-30%가 더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쌀국수를 하나 그냥 먹어도 2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은 요즘 28,000원이에요. 맞아. 너무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막 28,000원에 쌀국수를 하나를 먹다가 그 편의점을 갔는데 컵라면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컵라면 그것도 큰 걸로 샀어. 그래. 흐뭇합니다. 큰 컵 튀김우동에다가 그 다음에 뭐 샀죠? 그 삼각김밥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샀는데 세 개를 샀는데 3,1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맞아. 아, 우리나라 짱이다 그러면서 진짜 나이가 들면서 이 편리한 게 사실은 되게 더 필요하고 더 우리한테 되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를 좀 참을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런데 이제 기력도 없고 막 약간 옛날에 에너지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저도 막 옛날에는 외국 나가면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오래 걸리면 기다리면 되지 이러는데 이제 이 편리함이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맞아. 익숙해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익숙해지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국이 너무 좋은 거. 아니 그래서 무슨 5천 얼마짜리 뭐를 사고 나서 그냥 나는 원래 그게 5천 얼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되게 조용히 혼잣말로 와 3불이네. 그래서 무슨 소리를 와 진짜 3불이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뒤에 진짜 물가가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은 더 많이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여행에서 제가 얻어온 교훈은 한국이 짱이다. 한국이 짱이다. 어디 이제 가냐? 그냥 여행이나 다니지. 맞아. 그냥 어디 가서 이제 살 거라고 생각하진 말고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 좋아요. 이거를 40년이 돼서야 40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고생 오래 했는데 네. 정말 너무 다행이고요. 어디 갈까? 17살 때부터 저 새끼가 또 어디를 나를 두고 가려고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샘프랑 갈 때도 저랑 DP랑 또 같은 시기에 저희는 또 배구고로 일본 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그 호텔에서 써니가 이번에는 뭐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DP가 자기가 지금 뭐 겐톡으로 막 얘기하고 있대. 뭐 인스타 DM으로 얘기하고 있대. 근데 이번에는 되게 안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안 갈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셋이서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나 하면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같이 가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3명이 다 같은 나라에 없을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쵸. 한국에서는 같이 여행을 하고 막 이랬지만 맞아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같이 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가 다 사실 그러니까 늘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근데 진짜 그냥 모든 경험들이 다 맞아. 도움이 되고 버릴 경험은 아무것도 맞아. 없고 쓸모없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거나 맞아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그걸 믿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저걸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굳게 믿고 있는 게 차선이 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명론처럼 내가 이걸 고른 데는 이유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후회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지금 내가 이걸 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선택한 것도 운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쨌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딘가에 이렇게 여러분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가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기력이 없다 라고 해서 녹음을 시작할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빨리 끝내자. 저는 굉장히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얘가 1년 반 동안 강의를 하더니 지금 굉장히 조리 있고 굉장히 한국말이 많이 늘었지 한국말 않나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지금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세월에 있었던 얘기를 압축해서 했는데 굉장히 어떤 그 강의 전달력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정리돼 있다. 다행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리액션만 하고 굉장히 편하게 녹음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경험으로 또 얻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렇게 녹음하면 편집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요? 왔다 다행이네요. 갔다가 많이 없으면 편집할 때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맞아요. 너무 정신없고 바쁜 맞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써니 셰프가 와준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이것도 사인입니다. 네. 네, 사인입니다. 네. 여러분 사인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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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닥친 것만이 내 선택이라는 맞아요. 걸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진짜. 굉장한 맞아요.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네. 슬슬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1시간 반이나 어머.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오랜만에 좀 어떤 인생 역정을 거의 다큐 3일처럼 네.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오랜만에 또 나와서 얘기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서울에 있거나 이러면은 더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소하게 이렇게 녹음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이번에 와보고 나니까 네. 내가 좀 더 서울에 자주 와서 우리 애를 좀 피해봐야겠다. 우리 애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육아에서 좀 해방이 그럼요. 좀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뭐 농담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이제 시간을 좀 내서 그러니까 개인 시간 같은 것들을 내서 좀 더 자주 오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비욘세의 좋은 점은 사실 오늘 들은 얘기에 대부분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들과 함께 알게 되는 내 친구의 어떤 깊은 이야기. 네네. 방송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심층 인터뷰. 네, 맞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실 그러니까요. 텐데. TMI. 그리고 저희끼리는 TMI. 그냥 야 뭐 먹었냐? 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희는 그 아기자기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떠온 회를 맛있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각자가 건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건강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정원이 진짜 혼자 사세요. 너무 기특하다. 언니가 귀신 같네. 아이 잘했네. 캔넬에 있다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딱 나오냐. 다 잤어. 아이고. 아기 예뻐. 아우 정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디스를 하게 되고요.